김민아 기자, 오늘 주제는요? 표류하는 민주노총입니다. 음흠. 어제 온라인으로 진행된 민주노총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노사정 합의안이 결국 부결이 됐는데요. 네. 오늘 김명환 위원장 등의 지도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코로나19 이후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려고 했는데 자신들이 부족해서 이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입장 표명을 했는데요. 민주노총은 앞으로 비대위 체제로 운영이 되고 연말에 이제 차기 지도부 선거를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상당 기간 혼란이 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정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런 평이죠. 그렇죠. 이제 김명환 위원장이 중앙집행위에서 정파 간 합의 때문에 합의안 추인이 안 돼서 직권으로 대의원대회 소집을 할 수밖에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이런 평가가 이제 이어지는 건데요. 지난달 말에 중집위원인 부위원장 중에 한 명이 뭐 2개 주요 정파가 반대에 합의를 했다면서 이 협상을 그만해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세세한 내용까지 이제 밝혔었죠. 예. 제 기억에 위원장이 현안에 대해서 정파 간 합의 뭐 이런 얘기까지 공개한 것은 민주노총 역사상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민주노총 안에 정파 문제 논란은 참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국민파, 중앙파, 현장파라는 큰 흐름이 존재한다, 이 얘기는 이미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국민파는 상대적으로 온건한 노선, 그리고 현장파는 강경한 노선, 뭐 이런 얘기죠. 중앙파는 이제 민주노총 초기에 전노협 출신의 지도부, 그리고 금속노조 주류 인사들, 이렇게 통칭하는 얘기인데, 뭐 문성현 지금 경사노위원장이라든지 담병호 전 의원, 심상정 의원 등이 뭐 3대 지도자로 과거에 꼽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인물들도 각자 제 갈 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큰 어떤 온건파, 강경파의 흐름들은 유지가 되고 있지만 요즘엔 또 이 기준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구분도 애초에 뭐 명확한 뭐 멤버십이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이 노조 집행부나 전국 또는 현장 단위의 여러 조직들의 어떤 성향을 구분하는 그런 기준 정도였기 때문에 뭐 이걸로만 해석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번에 김명환 위원장을 압박한 정파는 뭐예요, 그러면? 이게 뭐 본인이 뭐 이 애매하게 얘기를 하니까 정확히는 알 수가 없겠는데요. 정황상 아마 직접 얘기한 부위원장은 이제 현장파를 이제 좀 전체적으로 이제 좀 포괄하는 그런 조직 소속이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한 정파는 국민파나 중앙파 소속의 어떤 조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야겠는데, 현재 조직 내 영향력이 가장 크고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온 전국회의라는 이름의 조직이 있는데 아마 여길 거다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도 앞에 구분으로 보면 이제 국민파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그러면 중앙파로 분류되는 조직들의 입장은 달랐느냐 하면 그거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 정파들이 이제 합의안에 대한 좀 반발의 의견이 컸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김민아 기자 분석대로면 현장파, 중앙파, 국민파 세 파가 있는데 세 파 다 반대?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김명환 위원장이 정파를 언급한 것은 정확히는 정파 지도부들과는 좀 다른 선택을 대의원들이 해달라는 호소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요. 예. 김명환 위원장이 당선된 지도부 선거 구도를 보면 추가적인 어떤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제 4파전이었는데 뭐 현장파, 중앙파 성향 조직에서 각각 후보조를 냈었고, 김명환 위원장 포함한 현 지도부는 뭐 산별 위원장들의 협의를 통해서 출마를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때 국민파 성향으로 분류가 됐거든요. 그럼 나머지 하나가 남지 않습니까? 이 하나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공식적으로 지지를 했고 문성현 위원장의 대표를 맡았던 사회연대 노동포럼이라는 조직에서 낸 후보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친정부, 친민주당 성향의 후보들이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 합의안에 대한 어떤 찬반 투표의 결과를 보면은 찬성표가 이 투표수의 38% 정도인 막 499표가 나왔다고 하는데, 결국 이게 친정부적 성향을 보이는 이 대의원들하고 그다음에 정파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좀 있는 대의원 중에 찬성 입장인 사람들이 결국 이렇게 투표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사회적 대화 그거 필요 없다라는 강경파들도 있죠, 분명히. 그렇죠. 내부에 그런 이제 강경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예. 이게 이제 1998년에 외환위기 당시에 노사정의에서 떠밀리다시피 정리해고와 파견법 도입에 합의를 하고 지도부가 사퇴하기까지 했는데 얻은 게 없었다. 오히려 그 직후에 있었던 현대차 파업에서 민주노총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해서 대량 해고의 들러리가 됐다. 이런 트라우마 때문에 이제 그런 입장을 계속 표명하는 이제 강경파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참여정부 당시에도 이수호 집행부가 사회적 교섭을 추진하다가 뭐 이 사람들이 단상 점거를 한다든지 이렇게 좀 폭력 사태를 좀 야기를 했었는데 뭐 마찬가지의 맥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합의안이 부결된 것은 이때 당시 어떤 트라우마라든지 과거의 어떤 그런 걸로만 설명하기가 어려운데요. 이 주요 정파가 모두 합의안 반대한 이유도 사실은 이제 좀 이것과는 별도의 이유가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별도 이유가 뭐예요?
뭐예요, 그러면? 일단 이번에 노사정 합의는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해서 민주노총 지도부가 먼저 제안을 해서 특별히 이제 진행된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 제안을 한 것 자체도 좀 논란이 있었는데 노동자들의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움직여야 된다. 이 필요성 자체는 좀 인정이 됐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먼저 제안을 했으면 뭔가 얻은 게 있어야 되는데 얻은 게 없다. 이게 지금 반대파들의 주장입니다. 즉 합의한 내용에 있는 대부분이 정부가 원래도 이제 하겠다라는 수준에서 특별히 나아간 게 없고 그나마 이제 진전된 것으로 보이는 대목도 얼마든지 무력화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주장인 건데요. 그런 거라면 굳이 노사정 합의를 왜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반대파들의 주장의 핵심이고 뭐 이외에도 김명환 위원장이 밀실 합의를 했다든지 뭐 이런 절차적 문제를 같이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럼 앞으로 민주노총은 지금보다는 훨씬 강경한 노선 쪽으로 바뀌나요? 민주노총이 지금 먼저 나섰는데도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좀 민주노총 차원에서 구체적인 정책에서 뭐 정부와 줄다리기를 한다든지 뭐 사회적 대화 참여를 놓고 협상력을 키운다든지 이런 건 당분간 불가능한 거죠. 네. 그럼 말씀하신 강경 노선으로 가야 되는데 또 지금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총파업 등의 투쟁 일정을 계획하고 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 또 거의 없거든요. 그럼요. 과거 보수 정권 같으면 뭐 민중 총궐기 뭐 이런 집회를 한 것에서 보듯이 정치적 의제를 가지고 전선을 형성해서 조합원들을 조직할 수 있었는데 지금 정권에서는 이것도 쉽지 않은 거죠. 또 게다가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대형 집회도 안 돼요. 그렇죠. 그거에 예. 대해서도 민주노총은 반발하는 목소리를 내는데 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들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번 사태가 좀 이 암울한 게 그러면 민주노총은 왜 있는 거냐? 대화도 못하고 투쟁도 못하는데 이런 의문이 한쪽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정파의 영향력마저 약해진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뭘 할지가 이제 없어진 그런 상황이 제일 큰 문제인데 예. 그거에 대해서 답을 또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정일 겁니다. 결국은 차기 지도부를 뽑는 과정에서 그게 정파가 됐든 누가 됐든 의견들을 내고 합의하는 과정이 모색돼야 됐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은 거여서 여러모로 좀 우려가 됩니다. 참 새로운 리더십 어떻게 만들어낼지 그게 참 관건이네요.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